알기 쉬운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천천히 강의에 집중해주세요. 12. 가족과 환경. 학습 목표. 1. 가족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한다. 2. 가족의 형성 과정을 이해한다. 3. 부모 교육의 방향성을 이해한다. 1. 가족의 의미와 변화. 1. 가족의 의미.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맺는 관계가 바로 가족과의 관계이다. 가족은 혼인관계로 맺어진 부부와 혈연관계로 맺어진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 사회의 기본 단위이다. 가족은 인간의 성장 발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는 누구나 가족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여러 가지 생활 규범을 배우고 익히며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 가족의 특성. 가족은 혼인이나 혈연 또는 입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가족 성원은 대체로 한 지붕 밑에 같이 살고 있는 단일 가구로 형성된다. 과거에는 3대 이상의 자손들이 모여 가족원을 구성하였다. 가족은 남편과 아내로서 또는 어머니, 아버지, 자녀로서, 형제, 자매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결합체이다. 가족은 그 사회의 기본적인 문화를 소유하면서 이를 유지한다. 그러나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기본 문화에서 여러 가지 파생 문화를 생성시킨다. 3. 가족의 형태. 1. 구성 상태에 따른 구분. 핵가족. 가족 형태 중 가장 작은 단위이다. 핵가족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2세대로 형성되어 있다. 산업사회에서 오는 현상이다. 확대가족.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사는 가족으로서 자녀들은 결혼해도 분가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산다. 결국 확대가족은 핵가족이 종적 횡적으로 연결된 가족 형태인 것이다. 노인가족 노인만으로 이루어진 가족, 핵가족의 증가, 노인 인구의 증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노인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로 보인다. 대부분의 노인가족은 저소득이며 다양한 문제를 보이고 있다.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은 부모 중에서 어느 한쪽이 없는 가족인데 대부분 편모 가족이 더 많다. 한부모 가족은 혼전 임신, 별거, 이혼, 사망, 입양 등으로 인해 형성되는데 과거에는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간주되었으나 오늘날에는 흔한 가족 형태가 되었다. 가족의 해체 이혼. 결혼의 해체는 주로 성년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여성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덜 의존하며 따라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덜 참는 경향을 보여준다. 법적인 장애도 거의 없으며 이혼에 대한 종교적 제재나 이혼에 따르는 사회적 고명도 이전보다 덜하다. 과거에는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지만 오늘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족의 재형성 재혼. 최근 들어 주변에서 이혼이나 재혼한 사람들을 찾아보기란 그다지 어렵지 않을 정도로 산업화 이후 급변하는 한국 사회의 사회 변동과 관련된 가족 변동의 양상을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현상이 이혼과 재혼의 증가이다. 그러나 이혼이나 재혼 같은 직접적인 가족 행동상의 변화는 현저하게 달라졌으나 우리 사회에서 이혼자나 재혼자 또는 그 가족을 보는 시각과 가치관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혼이나 이로 형성된 새로운 가족은 우리 사회는 물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지만 오늘날의 재혼과의 차이점은 과거에는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재혼이 전형적이었으나 오늘날은 이혼자의 재혼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이혼과 이로 인한 재혼이 증가하는 현실을 볼 때 이제는 이혼과 재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통념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혼, 재혼의 문제를 생각해 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4세대 간 거주 상황에 따른 분류. 직계가족 부모와 자녀 중 한 자녀의 부부가 동시에 거주하는 형태이다. 전통적인 직계가족 형태는 장자가 직계가족의 관행이다. 반계가족 형제의 부부들이 같이 거주하는 형태로 농경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이다. 5가족의 구성원 수에 따른 분류. 소가족, 핵가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핵가족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많으면 대가족이 될 수 있다. 대가족, 확대가족이 포함된다. 대가족도 가족의 구성원이 적으면 소가족이 될 수 있다. 6가족의 역할과 기능주의 관점. 행위의 규제.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남녀가 자기 멋대로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 성행위의 대상을 개인이 선택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성원의 충원 가족은 출산의 책임을 맡게 하여 성원을 충원하여 사회를 영속시키는 수단이 된다. 사회화한 인간이 사회화되기까지의 기능에 중요한 기관이 가족이다. 양육과 보호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독립해서 생활할 수 없다. 가족은 그들을 양육과 애정을 제공한다. 사회적 정치 사회는 가족에서 합법적으로 출생한 개인에게 사회적 지위를 부여해준다. 우리는 전대의 가족으로부터 물적 재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적 지위도 물려받는다. 성은 물론 민족, 종교, 사회 계급 등을 가족을 통해 물려받으며 가족 배경은 사회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7. 우리나라 가족 변화와 문제.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 발달과 경제 성장의 문제로 가족의 형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핵가족화, 1인 가족, 개인주의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가족의 규모가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 둘째, 가족의 형태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2세대가 보편화되고 있다. 노인 가구와 소년소녀 가장이 증가,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증가, 여성 세대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정부 정책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가족 관계는 권위적이고 지배적인 부부 관계에서 민주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부부의 논형으로 바뀌고 있다. 넷째, 가족 기능은 전통적인 생산 기능이 쇠퇴하고 소비 기능과 문화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다섯째, 가족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 부양 부담의 증가, 신체적인 보호 기능의 약화, 정서적 기능의 약화, 결손 가정의 증가 등이 있다. 이 가족의 형성. 1. 이성교제. 1. 이성교제의 의. 이성교제는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 선택의 기초 과정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을 구체화시키고 사랑의 기쁨을 느끼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나아가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 이성교제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배우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성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자기 자신을 상대에 투사하여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이다. 자신의 인간관계 기술을 발전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이성과의 사귐을 통하여 만족을 증진시킨다. 이성과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이성교제의 단계. 그룹 데이팅. 남녀 교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호되는 형태로서 여럿이 함께 경험을 나눔으로써 부담이 적은 형태이다. 임의로운 데이팅. 축제 파트너를 구한다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자유롭게 만나는 것이다. 이들은 언제든지 누가 먼저 교제를 끝내고 싶으면 끝낼 수 있으며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단계이다. 규칙적인 데이팅. 임의로운 데이팅보다 감정이 강하며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된다. 즉, 이제는 두 사람의 관계가 고정화되며 친구들은 그들의 관계를 인정한다. 한 사람과 계속 만나게 됨으로써 상대방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지만 두 사람의 사이가 너무 빨리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구속감을 느낄 수 있으며 어떤 때는 성행동이 포함되기도 한다. 약혼 단계. 전 단계와 다른 점은 주로 결혼으로 방향을 잡고 결혼 준비 시기로서 교제를 갖는다는 것이다. 즉 결혼 후의 생활계획, 대책을 논의하고 양쪽 집안에 서로를 소개하기도 하며 더욱 밀접한 신체 접촉이 있게 된다. 3. 이성교제의 기능. 사회적 자아의 확인.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 상대방이 말과 태도로 긍정적 피드백을 주었을 때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자신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락. 데이트를 기대하고 이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이성교제는 오락의 한 형태이고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만약 데이트 관계 내에서 즐겁지 않으면 데이트를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심리적 욕구 충족. 이성교제는 동료애, 우정 그리고 친밀감 등 개인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또한 데이트는 사랑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다. 애정에 대한 이러한 욕구는 데이트의 가장 중요한 동기 중의 하나이다. 사회화. 이성교제는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하고 확신과 안정을 얻게 하며 대화, 협력, 타인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기술을 배우도록 해준다. 인성 발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체감을 발견하기 때문에 이성교제는 인성 발달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성교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장단점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바람직한 인성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배우자 선택의 기회. 궁극적으로 이성교제는 결혼에 적합한 파트너를 찾는 기능을 갖는다. 즉, 여러 단계를 통해 가능성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체적인 소수의 사람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한 사람으로 그 범위를 좁혀간다. 3. 가족관계. 1. 부부관계. 부부는 혼인의식 또는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계로 비혈연적이기는 하지만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이다. 부부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완적인 관계이다. 부부는 너와 나의 합의가 아닌 너와 나의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우리의 관계이다. 부부는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이다. 부부는 일시적 관계가 아닌 지속적 관계이다. 부부는 바른 지식과 가치관과 의식적인 노력이 없으면 가장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 부부의 역할은 전통적인 남편의 역할은 가족의 균형 유지와 대외 목적에 대한 바람직한 관계를 수립한다. 전통적인 아내의 역할은 가족 구성원을 통합하고 긴장을 완화시키는 표현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맞벌이 증가로 남녀 평등의 가치관으로 인해 공동으로 가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연령대, 소득 및 교육 수준, 인종에 상관없이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결혼 자체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 생활의 질이 중요하다. 부부가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정서 표현을 많이 하고 역할 분담이 잘 될수록 결혼 만족도는 증가한다. 이러한 부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격 특성. 개인의 성격적 특성은 부부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남녀 모두 바람직한 배우자의 성격 특성으로 신뢰성, 성실성, 따뜻함, 친절함, 지적 능력, 정서적 안정성, 유머 감각, 충성심, 다정다감함을 중시한다. 반면에 정서적 불안정성과 신경증적 성향은 관계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주요한 성격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행복한 부부일수록 우호성, 성실성, 개방성, 정서적 안전성이 높고 성격이 비슷할수록 부부 생활의 만족도가 높다. 가트만에 따르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적 경청, 상대방 행동의 수용, 갈등이 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배려, 상대방의 욕구를 수용하고 절충하려는 노력이 부부 만족도가 증진한다.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증폭시키는 부부들은 비판적 행동, 경멸적 행동, 방어적 태도, 장벽 쌓기의 4가지 의사소통 특성을 나타낸다. 게이블, 레이즈, 임페트 그리고 애셔는 부부의 대화 방식이 결혼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혀내었으며 부부의 대화 방식을 적극성, 소극성, 건설성, 파괴성의 두 차원에서 나누어 분석하였다. 미국의 부부들을 대상으로 부부관계에서 개선하고 싶은 점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부부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더 원활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다. 이처럼 부부의 행복은 대단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평소에 서로에게 지지와 애정을 전달하는 작은 몸짓을 주고받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복한 부부들은 배우자에 대해서 실제보다 긍정적인 환상을 지니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긍정적 환상이라고 한다. 긍정적인 환상을 지니는 것은 자존감과 부부 만족에 모두 유익하다. 배우자의 특징을 높이 평가하고 부부관계에 대한 자신의 통제력을 과장되게 생각하며 부부관계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부부들이 더 행복하다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에 대한 환상이 중요한 정보를 부인하거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경우에는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 부부의 상황적 요인들. 부부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에 처하는데 이것은 부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더라도 부부가 서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면서 부모의 역할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부부 만족도는 신혼기처럼 유지되거나 더 증가할 수 있다. 이 부모-자녀 관계. 결혼을 하여 자녀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이다. 자녀 양육은 성인으로서의 인식과 책임감, 부부의 삶의 방식과 결혼 생활을 많은 부분에서 달라지게 한다. 부모가 되면서 자녀를 양육하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먼저 부모됨에 대한 역할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결혼을 하고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를 낳고 자녀들을 키우며 돌보는 일은 인생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과업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 양육에서 처음 아이가 태어나고 영유아기를 지나는 부모들은 애정의 기회 제공, 외로움 해소, 자녀의 성장과 교류를 통한 심리적 보상의 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자녀가 아동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영유아기의 순종적이고 부모 위주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 부모와 대등한 신체와 인지적 기능이 발달되면서 자녀 양육이라는 표현보다는 원만한 부모-자녀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된다. 특히 청년기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가정의 위기를 겪는 경우도 생기는데, 사춘기를 겪는 청소년들의 발달 심리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양육 방식과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여 부모로서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줌으로써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서 함께 인생을 살아갈 동반자로서의 부모-자녀 관계로서의 수평적으로 역할이 변화됨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시킬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에 바움린드는 수용과 반응이라는 차원과 요구와 통제라는 차원에 의해 부모의 양육 방식을 권위주의적 양육 방식, 권위 있는 양육 방식, 허용적인 양육 방식, 무관심한 양육 방식이 있다고 하였다. 자녀 양육 스트레스와 자녀가 성장함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부부의 맞벌이 증가로 자녀 양육은 주로 조부모나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부모 교육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 교육의 핵심은 부모됨에 대한 가치를 알게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 양육의 가치를 심어주며 가족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자녀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게 되며 보다 효율적인 양육 전략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증진, 자녀의 교육자로서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모들끼리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 조직이 생길 수 있다. 4. 우리나라 가족의 변화. 우리의 가족 제도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서 현대사회에 적합한 핵가족의 형태로 변해왔다. 핵가족이 증가됨에 따라 부부 사이 사랑의 관계가 가족 생활에 주는 영향이 증대되었다. 또 가족의 구성원들은 친족 조직의 속박에서 벗어나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생활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가족 형태가 핵가족화되면서 가부장권의 축소 현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부자관계에 있어서도 호혜평등화 경향이 증가되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력이 증대되어 젊은 층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었다. 그러나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되면서 여러 가지의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핵가족화에 의해서 나타난 대표적인 사회 문제는 노인 문제이다. 노인 문제는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 윤리를 부정하는 면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유교적 전통을 중시하는 우리의 사회에서는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감사합니다.